안녕하세요. 이슈이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에 있는 이슈들을 짚어보는 시간 이슈이슈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진짜 깜짝 놀라셨죠? 저 진짜 처음에는 막 눈물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렁그렁 했는데 어떻게 여차저차 저차여차 해가지고 저 혼자 이렇게 알파고처럼 복원을 해서 방송 이어나갔습니다. 선생님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셨죠? 아니 나 봤어. 너 헛소리 하나 보려고. 야, 근데 정리짱 그거 어떻게 다 기억하냐? 그럼요. 제가 또 최대한 집중을 해서 그거- 거의 뭐 그 얘기 거의 다 했어요. 다 했더라. 네. 와, 나는 또 하재요. 그래갖고 무조건 도망갔습니다. 켰어. 내가 선생님 발목 잡고 안 돼! 했는데 선생님 가버리셨어요. 약속이들가 어떡하냐. 그래도 여러분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여러분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가 또 이런 일 저런 일 함께 하면서 또 성장하는 방송이니까 애정 어린 시선과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특히나 응원을 많이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서인지 또 댓글에 많은 분들이 용 썼다고 고생했다고 남겨주셔서 또 너무너무 따스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식시장이 따스해야 되는데 시장이 좀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합니다. 시장 좀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우리가 인사는 해야겠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난주에 선생님이 안 계셨지만 제가 최대한 복귀를 했는데 금리 인상을 결국은 했어요. 50pp 했지. 근데 금리 인상하고 나서 미국이 오히려 안도를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5월 5일 어린이날이 다른 날이었어야 돼. 그래서 어저께 딱 올랐을 때 우리가 딱 팔고 그 조절했으면 끝내줬는데 오늘 아침에 그냥 또 오른 것보다 더 빠지니까 우리 시장은 오히려 빠지는 쪽에 그 짱돌 맞는 오늘 삼성전자를 무려 400만 주를 또 때리네요. 이 왼수 같은 외국인. 이 죽일 놈들의 외국인들 이죽사 이런 것처럼. 근데 왜 자꾸 선생님 너무 많이 뺀 거 아니에요 오늘? 이거 빼면서 파생의 변동을 유도하니까 이거는 그냥 삼성전자 나빠서 뺐다기보다는 파생과 연결된 그냥 롱숏 전략 하는 거야. 얘는 기계인간다니. 그러니까 그나마 조금 기대했었는데 우리 4월 29일 날 150만 주 사면서 하루에 4% 올라가는 날. 뭐 그때는 뭐 또 그 이재룡 그 부회장 사면 얘기도 약간 있었고 느낌이 있었죠. 근데 연속성이 안 나옵니다. 참. 자, 그럼 선생님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잘못 해석하면서 하루는 상승하고 하루는 하락을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도 이제 외부적인 변수는 뭐 계속 이어질 건데 아니 잠깐 뭘 잘못 해석해? 그러니까 연준에서 오늘 이제 금요일장 기준으로 빠진 이유가 연준이 75bp를 하지 않을 거다라는 말이 뭐 급진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라고 해석을 해서 시장이 안도를 하면서 상승을 했는데 결국은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해석을 다시 하면서 금요일장이 좀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미국 증시가 빠지면서 그 말씀이에요. 근데 나는 그거보다 시장은 파월 의장 안 믿는 거야. 저 또 언제 또 뒤통수 칠까? 그냥 그러니까 파월 의장한테 화를 안 했지만 정신 차리고 보면 옛날 그 인플레이션도 일시적이라고 그랬다가 완전히 뒤통수 때려갖고 그냥 한 것 같지. 시장은 안 믿는 것 같아. 그리고 나는 그 연준 에너지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야 그거는. 우리 시장이 또 미국의 영향을 받잖아. 맞지. 그러니까 2,600만 안 깨면 돼 우리는. 2,600. 2,600만 안 깨. 그러니까 삼성전자 5만 전자 안 보면 돼. 그리고 오히려 그 중국이나 홍콩이나 러시아나 이쪽에 또 글로벌 변수가 난 더 중요할 것 같고 우리가 수출을 갖고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일단 러시아 쪽과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파월 의장보다 전승절에 무슨 단어 나오나? 전승절에 거기서 또 그 약간 전쟁의 양상이 장기전으로 가거나 또 푸틴이 동원령을 내리는 거야. 동원령. 그러면 또 이게 그리고 흑해는 이미 봉쇄됐거든. 그래갖고 우리의 종목인 뭐 코롱 플라스틱이 올랐다가 흔들고 농업주도 순환되고 이제 또 계속 이제 그러니까 핵 얘기가 요새 계속 나올 거고 또 확산될 것 같아.
핵 얘기요. 어.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양상 속에서 핵까지 쓴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다라면서 언급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핵 쓰면 3차 대전 다 죽는데 핵은 안 쓸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우크라이나 관계에서 핵이 아니라 북한의 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 그러니까 북한도 핵 건드릴 거고 바이든이 오면서 바이든 그 대통령은 직접 얘기 안 하지만 그 안보 담당자들 측근들이 핵 우산 속에 보호해 줄 테니까 니네들 우리한테 와. 줄 잘 서. 이런 분위기. 그리고 중국은 또 그런 걸 견제해서 넘버 2 성격의 왕치산을 우리나라한테 보내. 왕위 부장이나 좀 뭔가 좀 다른 나는 왕위 부장이 올 줄 알았거든. 근데 이제 왕위가 조금 더 유화적이고 왕치산이 조금 더 공격적인가요? 아니면 뭐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왕치산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시진핑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장점이나 주변을 다 칼친 사람들. 우리나라 검찰총장 같은. 그리고 그거를 보답하는 차원에서 국가 부주 이분은 그만두셔야 돼. 7상 8하 그 나이를 넘으셨는데 그거 예외 조항을 해서 국가 부주석도 지키시고 그런 분이었거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나의 권력을 공고하기 위한 그 칼을 든 신복이었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낸다는 거는 칼잡이를 보내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게 권력가들의 에너지가 충돌이 또 돼. 5월 20일 날. 그러면 북한이 나는 일본이 난리칠 것 같아. 일본이? 일본은 이제 배째라 전략으로 가는 거야. 일본의 에너지가 요새 보면 상당히 뭐라 그럴까 깡패로 보면 여기저기 해코지하는 역할. 그러니까 분란을 조장하고.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 지금은. 그러니까 러시아한테도 맞짱 뜨자 그러고 사할린 땅 갖고 우리는 독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남중국해 그러면서 무장화를 박차를 가하면서 이제 달러 약세를 용인하는 시스템으로 가면서 갖다 해서 권력을 또 공고화하는 차원으로 핵을 건드릴 것 같아 일본도. 왜냐면 일본이 지금 가장 원전이나 핵에서 망가진 나라야. 후쿠시마 원전 뭐 이런 게 갖고 그러니까 그거를 뭔가 뒤엎는 거를 오히려 또 핵으로 해서 뒤엎을 것 같아. 정상화 시키면서. 그래서 최근 5월 달은 핵 관련주, 그러니까 탈원전, 그러니까 원전 관련주보다 나는 핵 융합 관련된 종목을 찾아라. 5월은 사실 시장에서는 원전 관련주가 한동안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 오늘도 SMR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였어요. 소형 원전 관련해서 혁신형 소형 원자로 개발에 5년간 5,832억 원을 투자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신정부 들어서 원자력 안전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상임위원제 도입을 할 거다라는 등의 소식이 그 새로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조금 더 힘을 실을 거다라면서 관련주들이 상승했거든요. 근데 선생님 이제 탈원전보다는 핵 관련된 종목을 보자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아니 근데 원전도 우리가 원전 한전 기술 원래 종목은 7만 원 사서 9만 원 주면 그냥 트레이딩이라고 그랬지. 그리고 그동안에는 한신기계나 우진이나 약간 좀 단이 낮은 종목들인데 이제 그 종목들은 위치가 나빠요. 그러면 탈원전 관련주로서 만만한 위치가 없어 솔직히. 이미 탈원전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래서 이제 SMR 부분에서 또 가덕당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동방선기 기다리고 있고 근데 그건 요새 조정하잖아. 그러니까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이것도 바닥에서 더블 간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3,000원 단 오면 추가 매수하고 있는 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느 갑자기 한 30-40% 오르면 그때 때리면서 이제 아까 내가 핵 융합이라고 그랬지. 네. 핵 융합. 요새는 종목 찾기 이제 그 알고리즘 패턴 분석이라고 해갖고 계속 떨어지다가 120m 역삼각형 수렴하면서 뭔가 밀집 국면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 치고 나가는 저거거든. 그냥 설명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 떨어지면서 역삼각형 수렴력. 이렇게 수렴이 되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다가 수렴하다가 갑자기 딱 치고 올라가는. 그런 종목을
근데 치고 오른 상태에서는 하면 안 돼. 그러니까 120일 밑이나 근방에 사야지 120에서 벌써 30이나 50 정도 급등한 것들을 따라가면 이미 늦는 거고. 그러니까 핵융합하면 당연히 일진파워라는 종목이 나와. 일진파워. 그러면 일진파워 그래프 한번 봐봐. 근데 일진파워라는 종목이 핵융합 관련주 중에서 유일하게 오늘 상승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네요. 2%대. 근데 이거는 올렸다가 이제 121선 근처에 눌림목이거든.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다음 종목이 그 다윈시스라고 있어. 모양은 다원시스. 이게 좋아. 오. 다윈시스. 다원시스. 다원시스. 그러니까 일진파워 같은 경우는 상승 이후에 지금 조정을 받으면서 61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거보다는 상승을 분출하지 않은 다원시스가 낫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선생님 거래량이 좀 터져준 종목들이 그래도 올라갈 때 쭉쭉 올라가지 않나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일진파워는 누구나 다 아는 선도주라고 이미 나왔고, 그거는 이제 트레이딩 감각이 있는 분들의 위주고 길목 지키기. 올라갈 거를 예상을 해서 미리 일정한 자금 갖고 여기에 두 가지 종목. 이 종목은 뭐지? 코코? 그래프도 똑같은 내가 말하는 수정 과정이지. 이 종목이 나오는 단어 보면 네. 종목마다 각 종목마다 끌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 네. 그래서 코콤은 스마트 시티, 스마트 인프라, 통신 인프라 여기에 관련된 시스템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다윈시스는 핵 융합 관련된 끌개. 그 선생님 핵과 관련된 종목 중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게 다원시스와 코콤인데 아니 코콤 아니고 그 일진파워. 아니 그리고 선생님 지금 차트 보여주신 게 코콤이잖아요. 코콤은 핵과 관련된 아니야 종목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야. 아, 내가 지금 그러면은- 테마를 네. 여러 가지를 미리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핵 테마에서는 다원시스고 그 스마트 시티 관련해서는 코콤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선생님 그럼 우리 다원시스 먼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핵 융합과 관련해서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으로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다원시스가 일진파워보다 훨씬 더 차트상으로는 조금 아직 시세 분출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게 보인다라는 말씀이셨는데, 그러면 이 다원시스 차트상으로 뭐 진입을 할 때나 뭐 이런 뭐 저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이제 간단히 얘기해서 그 121선, 5일선, 11선, 21선이 다 뭉쳐 있는 가격이거든. 근데 이거는 데드 잡고 가야 돼. 근데 선생님 차트 보니까 2021년 10월에 시세 분출하면서 강하게 상승해서 17,500원 단위 지금 3만 원까지 올라왔네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급등하고 나서 지금 몇 개월 조정을 한 거야? 11, 12, 1, 2, 3, 4, 5, 7개월. 7개월. 7개월 동안 옆으로 횡보를 좀 했어요. 그러면서 횡보기보다는 올라간 거에 반은 지지해주고 수렴했다고 봐야겠지. 횡보가 아니라 수렴으로 이렇게 121선은 좀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라서 지금 위치 그렇지. 굉장히 괜찮아 보이네요. 그러면 저희도. 이제 뭘 봐야 돼? 반응 속도. 거래량. 그렇지. 음. 거래량이 작년 10월 달 거래량 학습하고 그게 9시에서 10분 안에 딱 들어오는 느낌 들면 트레이딩 하기는 만만한. 이런 것들이 요새 그러니까 미리 테마를 묶어갖고 그려놓은 다음에 예를 들어서 철도에서는 푸른 기술 대ITI,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 스마트 플랫폼에서는 아까 지금 말한 코콤, 그 다음에 이제 수소가 가잖아 오늘은. 이런 수소, 그 다음에 이런 테마들을 엮어갖고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거래량 딱딱 체크해서 이게 전업투자가의 요새장을 준비하는 자세. 그러니까 지금 각각의 테마별로 순환매 양상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세를 분출해서 시장에서 나타나는 종목보다는 이제 그 테마 속에서 상승할 만한 종목을 찾자. 그리고 그거를 분류를 해놔서 거래량이 들어온 종목 위주로 올라타는 전략. 짧게 보는 전략이 좋다라는 말씀이셔요.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 연속 3일 상승 매수세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전번 시간에 강조했던 닥치고 종목. 트레이딩. 그러려면 사전 준비를 다 해놔야 돼. 마치 파생에서 양매수에서 위치 파악하고 포지션 포저 이거 같이 그만한 노력을 미리 그 패턴 분석을 해서 시장 조사를 한 다음에 샘플링을 해갖고
어느 게 튈지 몰라요. 여기는 분석하는 게 아니야. 그 샘플링을 해서 패턴 분석한 다음에 그 패턴에서 거래가 붙는 거로 트레이딩 하는 거란 말이야. 요새 장을 그런 거 안 하려면 그냥 사사분계하지 잘못하면 쉬어야 돼. 이 삼성전자 1등 종목들을 오늘도 400만 주 때리고 이제 예고해드렸죠. 이 패턴 분석에서 개인적으로 카카오 하지 말라고. 카카오로. 어떤 분은 나하고 배틀 붙자고 그러더라고. 10만 원대. 배틀 붙자고 10만 원 붕괴되는지 안 하는지. 나는 뭐 그분은 15만 원 간대. 나는 7, 8만 원 간다. 말도 안 된대. 그럼 뭐 CJ가 얘기하겠죠. 그래서 나는 그러면 왜 그렇게 보냐? 그래서 펀더멘탈한 분석 아니다. 그냥 카카오라는 왕국이 현 정부에서 가장 수혜를 받았는데 이제 갖다 해서 어떤 왕국을 세웠다 왕권이라고 그러면 내 이제 성과를 배분할 때 내 혈연과 가신그룹의 싸움이 지금 붙었다. 카카오그룹은 거기에서 분쟁도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시민된 직원들이 고소고발인 뭐 내부자 고발 난리친다. 이게 교통정리되는데 1년 2년 갖고 되겠냐. 그거가 확인될 때까지 난 안 한다. 이런 논리였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조금 뭐라 그럴까 좀 합리적 펀더멘탈한 분석 아니잖아. 기업에 대한 그쵸. 분석도 아니고. 근데 나는 주가를 볼 때 나는 보이지 않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사람들의 탐욕, 탐욕뿐만 아니라 권력관계. 권력관계. 이거는 비합리적으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지분의 매물화가 나올 수가 있거든. 거기서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 그거를 청산하고 딴 일을 하겠지. 사업을 한다든지 다른 걸 은퇴한다든지 그 에너지가 보이지 않게 나는 카카오그룹은 상당히 계속될 거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알리페이. 선생님 그럼 우리 카카오 관련해서 먼저 조금 더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1분기 시장 기대치 하회는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그럼 카카오 현재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주가 그러니까 분석 한 번만 해주세요. 실적으로 보지 말자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그 펀더멘털도 봤지만 여기에 대해서 실적도 안 좋으니까 주가가 더 하방 압력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여러 가지가 뭔가 잘 안 되니까. 근데 그럼 카카오는 나는 7만 원에서 6만 원이면 살볼만 원 해. 6만 원, 7만 원이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볼 때는 저는 일봉으로 안 봅니다. 월봉으로 봅니다. 월봉으로. 카카오를? 월봉으로 한번 봐봐. 나는 2만 원짜리가 17만 원 간 거로 보거든. 그럼 15만 원 올랐잖아. 그러면 15만 원 온 거를 반으로 뚝 잘라. 그럼 7만 5천 원, 2만 원, 9만 5천 원, 10만 이걸 붕괴한 거야. 그럼 최악의 경우는 7만 5천 원에 또 반을 잘라. 그러면 대충 7만 5천 원, 3만 원. 그러면 5만 원과 6만 원이잖아. 여기까지 빠지면. 그러니까 근데 카카오는 대장이잖아. 그래서 거기까지는 빠지지 않고 한 7만 원에서는 막아낼 거, 6만 원이니까 7만 원에서 막아낼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아까 뭘 얘기했지? 알리페이 얘기했지. 네. 다음 주와 다다음 주 바이든 대통령이 오면서 가장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미중 간의 칼싸움이야. 지금 핵 얘기 나오고 일본은 또 뭔가 행동대장 돼서 대만 건드려갖고 뭐 하고 남중국해 건드리고 군사적인 노이즈가 나오고 또 북한은 잘못하면 단추 눌러서 미사일이 아니라 핵 뭐 이런 것들 이런 노이즈가 나올 때 시장은 지금 뭐 움직여서 방산주라든지 우주항공이라든지 핵 관련된 거라든지 좀 보수적인 것들만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에서 이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이 지금 요새 니오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어. 니오? 중국의 전기차. 그리고 하이비전을 또 규제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니오는 또 중국은 어떻게 하려면 싱가포르로 빼서 상장을 시키려고 그래. 지금 여러분들 이제 그 각 사이트에 어떤 사이트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니오라는 주가를 한번 월봉과 일봉으로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니오 ADR이라고 이것도 알리페이하고 그 같이 그 뉴욕에도 상장돼 있고 홍콩에도 상장돼 있는
봐봐. 아, 끔찍하지. 네. 근데 최근에 니오가 더 추가 급락을 하려고 그래. 이게 이거 주봉이라고 그러는데 좀 올랐다. 3월 15일 날이 중국이 가장 큰 위험했던 때 아니야? 여기서 13불이 23불까지 갔다가 다시 15불에서 3월 15일 저점을 깰려고 그래. 이유는 규제야. 근데 이게 뭐야? 전기차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44만 45원에 때려라. 그리고 7월 28일까지 봐라. 7월 28일 날 뭐지? LG 에너지 솔루션 또 1870만 주 나오지? 그럼 뭐냐? 알리페이. 알리페이가 엑스트 해봐. 왜냐면 지금 중국 애들이 한국에 투자한 특히 코스닥 기업에 텐센트든 이쪽이 2012년에서 2017년 사이에 우리나라 기업들 어마무시하게 투자했어. 그런데 미중 간에 대판 싸움 나고 우리가 만약에 약간 우클릭을 해.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와갖고 그러면 저 시진핑이 제2한알령뿐만 아니라 한국에 투자한 지분 철수 전략 나올 수도 있다. 그럼 알리페이가 투자를 했던 카카오 그룹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카카오페이 없는 엑스트 하면 카카오페이가 어떻게 되겠어? 지금 대주주 관련돼서 매도해갖고도 문제인데 만약에 중국계 검은머리 애들이 이제 엑스트 이게 또 미중 간의 싸움에서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게 이제 이쪽에서 텐센트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업만 찾게 되냐면 중국이 지분 보유한 기업들 피해 이런 논리가 또 나온다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5, 6, 7에 확인이 돼야 돼. 아직까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나와야 되냐면 미국과 중국이 잘 지내야 돼. 잘 지내지 않아. 나빠지지만 않으면 돼. 오케이.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려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대판 더 싸워야 돼. 그래서 이쪽 전선에 집중하느라고 여기를 좀 시간 좀 11월 중간 선거 전까지 여기는 불 더 이렇게 하지 말자. 여기 또 건드리면 불쏘지 건드리면 인플레이션에 이거는 50bp를 연달아서 3번 해야 되고 왜냐하면 중국을 건드려갖고 싸움 되면 이거 물류의 대란이 나와. 그러면 이게 쿠션 돌아서 미국의 소비자들의 갖다 얘기해서 가처분서도 요만한데 물가는 이렇게 급등해갖고 지금 미국이 중국산 없이 싸게 살 수 있는 게 있나 한번 봐봐. 그리고 상해 지금 물류라든지 이런 것들 쭉 하면 또 이제 어떤 논리가 나왔냐면 우리 한국 기업들 중에 또 봉쇄 이렇게 하거나 한알량 들어올 기업들 다 피해. 그러면 이게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금리 인상 속도 더 빨라질 것 같고 환율이 급등하겠지. 그러면 이게 이 싸움판이 그냥 끔찍한 판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2600과 2700에서는 막아냈단 말이야. 미국 시장 빠져도 그래 잘 버티고는 있어. 근데 내가 얘기한 상황까지 가지? 그러면 이거는 삼성전자 지지력이 5자를 보는 거야. 그러면 이게 한 단계 내려오지? 그럼 다른 걸 다 잡아 끌고 내려와. 그러면 되는 것도 안 돼. 이럴까봐 5, 6, 7을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이 맥점이 D-Day가 다음 주야. 다음 주. 5월 9일 전승절부터. 그 다음이 5월 12일 옵션 만기야. 그 다음에 20일. 진짜 바이든 대통령 올드. 그래서 와서 그 오기 전에 북한이 벌써 핵실험했다. 그럼 컨트리 리스크 환율 어떻게 되겠어?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러면 또 삼성전자 400, 500만 또 때린다고. 얘네들 때리면서 선물 매도 친 거 합성해갖고 이걸 극대화시킨 다음에 밑에서 싹 껐는데 우리는 또 꼭 그 1월 27일 엔솔 상장 때 우리 다 털렸던 그런 느낌 같이 또 털린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질 나쁜 종목이지만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 연결. 그래서 수소라든지 핵 융합 관련된 거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봉쇄가 돼서 또 다음에 그 전쟁의 양상이 커지면 또 농업이나 또 이런 그 원자재 러시아가 막혔어. 그러면 러시아에 통해 갖고 오는 요소수 대란 같이 또 무슨 또 부품 대단 막 나오는 것들 중심으로 또 반대로 급등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골 때리는 장이야. 그러니까 핵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정말 시장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서 그 단어가 나오는지 체크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으니 또 핵 관련 종목들도 우리가 포트에다가 조금 편입을 시키지 않을지 관심 종목에 두고 체크를 해보자. 라는 그래서 말씀이세요. 대형주는 그냥 때를 기다리니까 그냥 난 4, 4분기 정도 돼야 될 것 같아. 찬바람. 4분기 겨울에 그러니까 5, 6, 7은 한번 두들겨 맞고 가느냐, 스무드하게 2600까지 2750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뭔가 그 좀 새로운 에너지가 그러니까 대선이란다. 중간 선거 끝나고 나서는 나는 괜찮을 것 같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갈까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봐는 장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솔직히 내 전공이 또 젊었을 때는 그 종목 게릴라 전투래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 종목이 백화점이 돼.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그럼 구자를 따로 만들어서 적은 돈에 종목을 개수를 그러니까 다 살 수는 없어. 그러니까 그런 테마 중에 두 개만 선정하는 거야. 그래도 몇 가지 테마 자는데 10개가 된다고. 그러면 성공한 것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엎어갖고 다른 테마 자꾸 이동시키는 그런 스킬이 필요해. 그러려고 그러면 사전 준비가 필요해. 그래서 사전 준비를 그 격자 모델로 주말에 만드시는 게,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그 가덕도 쪽에 군집. 이 섹터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고 그러니까 무슨 테마주에는 뭐가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이런 테마를 자꾸 던져주는 거야. 누르면 탁 생각나요. 툭탁 생각나요. 거기서 두세 개. 근데 그게 이제 분석이 아니라 반응 속도. 그래서 각도. 그러다 보니까 수렴되고 나서 탁 치고 그러니까 치기 초기 조건에 네네. 딱 싸고 들어가서 단타는 거야. 그런 스킬을 훈련을 하시는 게 그래야 그러니까 마치 이것도 또 비슷한 시간 그런 종목들을 막 해갖고 수익금은 시간 여행하는 그 우량주들 뭐 삼성전자 뭐 또 건설 그 대장주들 이런 거 타놓고 시간을 기다리시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양매수에서 이 전략 세우든지 트레이딩 테마를 해서 이 전략 세우든지 3개월은 어쩔 수 없이 선수장이다. 참 초보 투자자들이 참 대응하기가 어려운 장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장에 맨날 주식시장 보진 않고 그냥 일정 금액을 계속해서 매수를 하면서 좀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너는 생계형 투자자한테 뒤통수 때리는 얘기야. 넌 사업가적 시각이야. 아니야, 선생님 이거는 이게 막 다양하시잖아요.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다른 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게 주식이라는 게 손님 항상 보시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계속 신경을 쓰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거든요. 그렇지.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직장인은 월급날 딱 기다려서 모든 거 다 나가고 나면은 남는 금액이 아기자기 귀여운데 근데 이걸 가지고 또 투자를 하면서 맨날 뭐 계속 투자를 생각할 수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월에 한 번씩 월급 나오고 뭐하고 할 때 그냥 그때 매수를 한다거나 그때 모아놨다가 좀 많이 빠진 날에 매수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업가나 임대료나 뭔가 나오는 날 있으면 뭐 KT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시간에 이 전략이 딱 좋아요. 그러면 신경 안 써도 돼. 근데 이거를 생계형 트레이더 입장에서 요걸 팔아갖고 이동하려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한정된 자원. 그리고 또 이런 분들 계시잖아. 딴 거를 영끌해갖고 뭐 해갖고 빚을 갚아야 돼.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 속도를 공포가 일단 금리가 이제 만약에 그 담보대출이 지금 아직도는 견딜만한데 이게 7에서 두 자리 숫자로 가면 끔찍해져. 근데 잘못하면 이 속도 가면 내년에 그럴 것 같아. 지금 약간 5 내지 7. 그럼 벌써 2차나 3차는 벌써 두 자리가 갔다는 얘기야. 그럼 선생님 금리 인상 시기에 주식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야. 그 사업가 기질로
천천히 분할매수한분은 오히려 뭐 배당 많이 받고 가치 투자로 이럴 때 싸질 때마다 뚝뚝뚝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방식으로 가는데 지금 내가 월급은 한정돼 있고 그 다음에 빚을 해서 영끌해서 지분해서 이게 나가야 될 돈은 많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되니까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갖고 물가 요새 그 장만해봐라 한 끼 식사하는데 우리 끔찍하다고 그러더라. 대충 20-30%씩 느낌이 올랐다는 느낌이 든대. 오늘 어버이날 돼 갖고 우리 여동생이 저 멀리서 단골 저기 그 고기 사러 양평까지 갔다 왔는데 오빠 한 20-30% 올랐어. 우리가 옛날에 전 식구들 보면 한 50마리면 됐거든. 70에서 80이 된대. 이게 벌써 똑같은 수량을 사는데도 그 개념이 나오니까 이것만 그러겠어.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야채값 뭐값인데 또 우크라이나 해갖고 또 이게 더 계속 또 근데 또 중국도 뭔가 봉쇄 뭐 이런 게 또 그리고 미중 간에 이런 개념이 나오면 나는 중국에 현지화시킨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오히려 애플과 테슬라야. 선생님 우리 여기 한번 정리하고 가요.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그럼 다양한 부분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세우실 때도 여러분들의 성향과 상황에 맞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금리 인상 관련 주 선생님 한번 짚어주세요. 금리 인상 시기에는 지금 계속 은행주 얘기 나오니까 은행주를 사는 게 맞나 안 사는 게 맞나? 아니 그러면 은행주 한번 선택해봐. 예를 들어서 저는 은행주 안 해요. 아니 근데 뭐 신한지주 그래. 뭐 KB금융 지주 신한지주 봐. 신한지주 봐. 지금 121선이 얼마야? 121선이 39,000원. 50일 최저가 얼마야? 요거를 주봉 월봉으로 한번 딱 볼까? 얘를 3만원 아래 안 사셨으면 지금 42,000원이야. 금리 인상 수혜주 해갖고 대충 42,000원에 사서 나는 한 아주 해피한 게 10% 초과 수익 나는 거 안 해. 그럼 선생님 시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금리 인상 수혜주는 대표적으로 은행주를 말하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금리 인상 관련한 섹터는 유망한 데가 어디가 있을까요? 나는 오히려 금리 인상 관련된 종목은 금리 인상과 연결돼서 뭐 여러 가지 뭐 하는데 난 공기업 할래. 공기업 배당 많이 공기업 배당 많이 주는. 그래서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KT 할래. 근데 선생님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그 적자 부분 해소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잖아요 지금. 적자 20조 원 예상된다라고 하는데. 아니 근데 주가가 한 조금 오르다가 또 요즘 흘러내리고 있어서. 저거는 일단 요금 인상하는 재료 나올 때까지는 자꾸 눌러. 근데 요금 인상 안 하겠냐? 지금 이런 누적되면 결국은 하겠죠. 근데 또 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금리 인상을 그거를 고려할 상황이 아니야. 지금 저 전 세계적인 이런 상황이 서민들 고려해서 누르다가 한국 전력이 먼저 사망할. 그러니까 이걸 불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국 전력도 이제는 비율은 조금이지만 구조 조정이라든지 뭔가 그래서 이게 민영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야. 민영화. 그래서 민영화라는 단어는 절대 안 쓰고 독립 뭐뭐뭐 판매 회사. 한국전력 산하에. 그래서 그게 이제 곧 요금 인상된 걸로 카운팅이 되면서 차등화시키는 여러 가지의 무슨 시스템 나올 거고 KT도 계열사 매각나서 조정할 것 같고 한국가스공사도 막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 에너지 패권 전쟁 아니야? 그리고 천연가스 이렇게 막고 막 이러니까 전 세계마다 에너지를 어떻게 뭔가 자주국방 같이 에너지에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자주화? 뭐 에너지를 자립? 자립도. 에너지의 자립도의 그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라마다 어떤 때는 태양광으로 가는 나라를 있을 거고 어떤 때는 풍력으로 가는 나라를 있을 거고 우리나라는 풍력 태양광을 줄여갖고 오히려 이제 원전 그 다음에
수소 에너지. 지금 수소 에너지가 이제 정부의 방향성을 준 거고 원전으로 또 근데 이제 질 수는 없으니까 효율을 위해서 그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이런 방향으로 가니까 정책 방향성에 그거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들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거기에 선별화된 거를 압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 그래서 독일하고 프랑스, 유럽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나는 탄소 배출권 정책도 뭔가 그 ESG 바뀔 것 같다. 바뀔 것 같아요. 그러면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공기업 위주로 보면서 가격이 인상되는 부분이 반영되는지 체크를 해보자라면서 한국전력, KT, 한국가스공사들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한국전력이 적자가 올해 진짜 최대 20조 원 예상이 된다라고 해요. 그럼 석탄 가격도 많이 올랐고 이런 부분이 전기요금 가격 인상의 압박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지 않으면 결국은 오히려 회사의 건전성이 악화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할 때 맞춰서 또 가격 인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전력 월봉 한번 봐라. 월봉 많이 떨어졌죠. 지금 거의 바닥권 아닙니까? 나는 이 그 기후 협약, 탄소 배출권 ESG가 나는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그 방향성이 퇴색이 되고 오히려 우리 국민들을 얼어 죽일 수 없어. 석탄 다시 써. 탄소 배출권, 먼저 특히 못 사는 나라들 중심으로. 그쵸. 석탄이 훨씬 가격이 싸니까. 그런 세상으로 다시 갈 것 같아. 선생님 이제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석탄이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 석탄 가격이 1년 새 250% 상승을 했다라고 해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석탄을 좀 쓸 수밖에 없는 나라들 위주로 석탄에 대해서 수요가 또 증가를 하고 있고 천연가스가 대체적으로 부각은 되지만 너무 비싼 거지. 그치. 그러니까 석탄을 결국 쓰는 움직임을 그리고 하고 있어요. 천연가스를 하려면 저장을 해. 그리고 배를 갖고 실어. 근데 당장 파이프라인 아니면 배에다 해갖고 실어다가 액화를 시킨 다음에 저장. 후진국이 그걸 어떻게 해? 그럼 선생님 우리 석탄 관련 조언을 러시아 석탄 금지 관련해서 좀 상승을 했는데 그 중에서 뭐가 제일 매력적인지 하나씩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히려 그러니까 석탄 그럼 석탄이 제일 많은 나라들은 뭐야? 석탄이 많은 나라? 중국, 또 있고 호주. 인도네시아, 북한. 맞아. 북한이 자원의 보고죠. 그래서 나는 이 석탄 때문에 뚫린다? 또 그 오히려 석탄 수입 이게 또 되나 한번 볼래. 북한하고. 근데 선생님 핵 얘기 나오고 하는 거는 강경한 부분인데 또 석탄을 주고받는 건 유화적인 부분이고. 근데 먹고 사는 데는 필요 없어.